저희 앞을 달리는 거 보면은 네, 빚을 졌으면은 갚아야지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맞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아까 말한 반론, 돈을 더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건강까지 버려가면서 벌어서 갚는 게 타당한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앞을 달리는 거 보면은 네, 빚을 졌으면은 갚아야지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맞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의지가 있고 노력도 할 수 있지만 못 갚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내 소득이 빚을 갚을 만큼 많지 않을 때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빚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은 평생 갚으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우리가 빚을 질 때는 채무를 부담할 때는 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이처럼 빚을 못 갚는 경우에는 고리의 이자, 즉 20%의 이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1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연 20%의 이자를 부담한다. 그러면은 매년 2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갚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은 1억 2천만 원이니까 이거 10년 갚으면 다 갚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씩 갚으면은 우선은 원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이자 2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갚아져 있고 800만 원은 갚지 못한 상태에 있고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1년 차에서 2년 차가 넘어가면은 나의 빚은 1억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100만 원씩 평생을 갚더라도 원금 1억의 빚은 없어지지 않고 내 빚만 영원히 늘어나는 구조가 되죠. 이런 경우로 우리가 빚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언론 기사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제목을 가져왔어요. 최근 다 올해 있었던 기사인데 대전서 숨진 채 발견된 모자 생활고 추정 긴급 생계비도 받아. 두 번째 기사는 화성 동탄 일가족 4명 사망 생활고 이유 극단 선택. 세 번째는 한강서 극단 선택 시도한 부자 가족 살해 오랜 생활고 겪었다.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 빚을 갚을래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혹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잠을 줄이고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던지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정말 슬프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사연이에요. 2000년도 중반에 정말 유명했던 사연인데 알바왕 이종용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IMF 이전에는 상당히 잘 나가는 시계방의 주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IMF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 결과 부담하게 된 빚이 1억 원이었어요. 한 2000년도 기준으로 1억 원이면은 지금 돈 가치로 하면은 최소한 3, 4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 이 빚을 이종용 씨는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냐면 하루 22시간을 노동을 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7가지를 했고요. 하루에 잠은 2시간만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일을 해서 마침내 빚을 다 갚았죠. 그때 언론에서 상당히 떠들썩했어요. TV에서 다큐멘터리도 방영이 됐고요. 이분이 또 책을 출간해서 그 책이 단행본으로 상당히 많이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진 빚은 1억 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빚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3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가르칠 만한 좋은 사례이기도 했죠. 그런데 몇 년 뒤에
뒤에 굉장히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분이 불과 몇 년 뒤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잠도 못 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대로 된 것도 못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대장암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에는 빚을 갚고 세상을 저버리게 된 이분의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가 아까 말한 반론, 돈을 더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면 버는 것은 마땅하지만 어디까지 내가 벌어야 되는지, 내 건강까지 버려가면서 벌어서 갚는 게 타당한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더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벌 수 있는 만큼만 벌어서 갚게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는 동의를 할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예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해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든 예죠. 1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매달 170만 원을 번다면 144만 원이라는 최저생계비는 내 생활에 쓰고 남는 26만 원이 당신이 갚을 수 있는 소득이니까 26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아라. 그러면은 남은 채무는 다 탕감해주고 너의 빚이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이고,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볼 거냐, 갚는 기간을 3년으로 볼 거냐, 5년으로 볼 거냐, 7년으로 볼 거냐, 10년으로 볼 거냐, 이거는 정책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은 최저생계비 144만 원, 기간은 36개월 이렇게 정한 것 뿐이지,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